1985년생 37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5%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차기 국왕 빈살만 왕세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0대 중 가장 돈이 많습니다. 아마 30대뿐 아니라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잘 사는 남자라는 말이 오를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 20시간 머무는 동안 삼성, SK, 현대차, 한화, 두산, CJ 등 굴지의 대기업 CEO들을 불러놓고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기도 했고 잠깐 사이 40조 원이라는 돈보따리를 풀어놓고 갔습니다. 원래 한국 방문 후 일본을 들르기로 했었던 기존의 계획을 뒤집고 일본을 패싱하면서 많은 의문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빈살만은 그의 가족들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대이변을 연출할 당시의 모습인데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자 서로 껴안고 기쁨을 나눴죠. 그런데 이 영상에 네티즌들이 의외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외로 소박한 그의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빈살만 왕세자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순박해 보이는 겉보기와는 달리 그는 절대로 평범한 인물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재벌가를 다룬 드라마나 사극 등에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형이나 남동생이 있었다면 우리도 한국 1위 기업의 왕자의 난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2000년 3월 정주영 회장의 둘째 아들 정몽구와 다섯째 아들 정몽원이 현대그룹에서 벌였던 그 왕자의 난을 말이죠. 그런데 왕실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을 갖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차기 국왕이 될 후보가 무려 7,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나라가 사실 좀 더 복잡합니다. 1932년 건국 이래로 빈살만의 왕세자로 책봉된 2017년까지 사우디는 초기 국왕의 아들들이 왕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원래 사우디는 초기 국왕 이븐 사우드 이후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를 넘기는 부자 계승이 아니라 형이 동생에게 왕위를 넘기는 형제 계승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빈살만의 아버지이자 현재 국왕인 알사우드는 초대 국왕인 이븐 사우드의 25번째 아들로 1935년생 86세죠. 그러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왕의 형제가 아닌 아들 세대로 차기 왕위가 넘어왔는데 그게 빈살만입니다. 이븐 사우드 초대 국왕은 총 4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자손이 공주를 포함 7,000명이 넘습니다. 반개까지 포함한다면 15,000명이 넘는데 비난의 여지는 상당하지만 그 경쟁률을 모두 이겨내고 왕세자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바로 빈살만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열매는 달콤했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폰팔이라고 불렀던 중동 부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만수르보다 35배 많은 2,600조 원의 재산을 포함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빈살만으로 통한다는 의미로 그를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 기간 그가 공개한 가족 사진에서 의외로 소탈한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고작 50인치에 불과한 TV로 월드컵을 본 겁니다. 그 모델명이 무엇인지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도 가늠할 수 없는데 2,600조 원을 가진 빈살만이 고작 50인치짜리 TV로 월드컵을 본다는 것이 의외로 놀라웠던 겁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적어도 1억은 넘는 초대형 TV를 볼 줄 알았더니 고작 50인치라니 내가 빈살만보다 좋은 TV로 본다는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이 농담처럼 말했던 1억이 넘는 TV가 2대나 실존합니다. 왜냐하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초프리미엄 시장에 실제로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선보이면서 초프리미엄 TV 시장 오픈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TV의 가격은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1억 7천만 원.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빈살만이나 살 수 있는 TV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으나 아마 사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2달 앞서 LG전자가 TV 가격 1억의 시대를 열었는데 바로 롤러블 TV입니다. 화면을 자유자재로 둥글게 말았다 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TV였죠. 원래 LG전자는 1년 10개월 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이를 공개한 뒤 그해 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패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연됐는데 모든 제품이 생산부터 품질까지 명장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이라 이름 붙인 이 TV는 평소에는 화면이 본체 속에 말려 있다가 TV를 시청할 때만 펼쳐지는데, 그간 고정된 큰 화면으로 인해 주로 벽을 뒤에 두고 설치됐던 TV들과는 달리 원하는 곳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억짜리 TV에 깜짝 놀랐던 네티즌들은 두 달 후 삼성이 7천만 원 더 높게 책정한 마이크로 LED TV에 또 한 번 놀랐죠. 110인치에 이르는 이 TV는 4K 해상도를 갖췄는데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가 직접 발광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LED의 RGB 소자는 각 소자가 빛과 색을 직접 발현하는 유일한 제품으로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LG전자의 1억이든 삼성전자의 1억 7천만 원이든 아마 서민을 겨냥해 출시한 것은 아니고 빈쌀만과 같은 갑부처럼 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 겁니다.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단한 기술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내세울 수 없는 자신감인데, 한국의 TV 업체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TV는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고작 동네의 한 집 또는 만화방이나 가전제품 매장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발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을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가전제품은 여전히 TV입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을 빌려 만들던 흑백 TV나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TV 시장과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2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전 세계 QLED 제품군 판매량은 914만 대로 그중 삼성전자는 672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OLED 시장에서는 430만 대를 기록했고, LG전자의 OLED TV는 같은 기간 255만 대를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은 약 340만 원 이상 제품으로 규정하는데,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1.1%, LG전자가 21.2%, 소니가 20.3%, 중국 하이센스가 1.5%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이 약간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한국의 두 공룡 기업이 전 세계 72.3%를 차지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TV 사이즈 부문에서도 두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75인치 이상의 초대형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7.5%, LG전자가 16.2%로 1, 2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소니, TCL, 하이센스 순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부문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지난 2021년 특허청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인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특허 동향 조사 결과 OLED 디스플레이 구동의 핵심 기술 관련 특허 출원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이 5,384건으로 전체 43%를 차지했고, 중국이 3,273건, 일본이 2,433건, 미국이 567건으로 나타났죠. 이를 기업으로 좁혀보면 삼성이 2,787건, LG가 2,412건으로 국내 기업 두 곳이 세계 특허 출원을 주도했는데요. 이 분야에서 애플은 고작 21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은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일본이 TV 시장에서 부동의 강자였는데 모든 분야를 한국에 내줬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고작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역시 TV 시장의 강자는 일본이었는데 브라운관 시대는 그야말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장악했었습니다. 1968년 소니는 브라운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트리니트론 TV를 출시했는데요.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품의 경쟁력은 물론이요, 적절한 가격과 내구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니즈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트리니트론은 약 199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 모든 TV 시장을 소나기에 넣었었는데요. 이런 소니에게 제동을 건 것은 미국입니다. 2009년 6월 1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모든 고전력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방송국 신호를 끄고 디지털 전용 전송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 한국 기업들은 고작 일본의 뒤를 쫓는 후발주자였으나 이제 디지털 TV라는 새로운 경쟁 환경이 주어졌고 한국 기업이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당시까지 TV 시장은 40인치 이상 대형 PDP TV가 장악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LC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빠르게 재편해 갔습니다. 화면을 손으로 누르면 색상이 찌그러지는 그 모니터가 바로 LCD입니다. LCD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의 액정에 빛을 쏴 사물을 표시하는데, 패널 뒤에 백라이트를 설치하고 컬러 필터를 사용해 색을 표현하죠.
1995년 한국 기업들이 LCD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 시장 역시 샤프, NEC, 도시바 등의 일본 기업이 주도했었습니다. 한국은 시장을 먼저 내다봤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11.3인치 생산 라인에 투자할 때 한국은 12.1인치 패널 생산에 투자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은 더 큰 화면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진출 4년 만인 1999년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LCD도 그리 오래 시장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얇은 디스플레이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LED TV입니다. 사실 LED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는 생소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또는 빛나는 반도체라고 흔히 일컬었지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LED는 쉽게 말하면 전류를 흘려보내면 빛이 나는 광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친환경 소재였기 때문인데 고효율, 저전력, 오랜 수명을 가졌는데 백열등보다 15배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수은을 이용하는 형광등과는 달리 수은이 전혀 없고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LED TV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LCD TV의 한 종류입니다. TV는 크게 백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백라이트가 있어야 빛을 내는 TV를 LCD TV라 부르고 백라이트 없이 패널 스스로 빛을 내는 TV를 OLED TV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LCD TV의 백라이트는 형광램프의 일종인 CCFL을 썼지만 LED TV는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하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LED TV는 마케팅 용어일 뿐 정식 명칭은 아닌 겁니다. 패널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TV를 OLED TV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쨌든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LED TV가 시장의 핵으로 자리 잡아갈 때 한국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우선 화면의 크기로 승부를 걸었는데 이것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했죠.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투자 금액이 일본 전체 기업의 투자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은 2004년 자체적으로 TV 인류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LG 역시 가전제품 중 TV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했던 LED TV는 OLED TV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밀려났는데요. 잠시 언급했던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백라이트 없이 패널 스스로 빛을 내 화면을 밝힙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광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흑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눈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백라이트가 사라지면서 TV 화면도 극단적으로 얇아질 수 있었죠. 참고로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OLED인지 LCD인지 확인하려면 TV를 끄고 화면을 톡톡 쳐보면 됩니다. 빛이 반사되면 LCD,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OLED입니다. 그게 발전해서 현재는 S자로 접고 G자로 접고 하는 등의 롤러블 TV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원래 이 기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로 미국의 코닥이 녹색 올레드 소재를 개발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TV 시장 세계 1위 기업인 소니를 포함 앱손, 사뇨 등 일본 기업들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힘썼으나 높은 기술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LCD 이후 OLED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 확신했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고 결과는 대성공.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 양산에 성공하더니 2012년부터는 대형 TV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1억이 넘는 초프리미엄 TV 시장까지 열어젖힌 겁니다. 과거 브라운관이나 LCD 초기 한국 업체들은 일본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OLED 시대로 접어들며 삼성과 LG는 아예 선두를 넘볼 수 없도록 완벽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은 서로 다른 노선을 선택했는데 삼성은 2020년을 끝으로 LCD 생산을 중단하고 OLED의 한 종류인 퀀텀 디스플레이 양산에 올인했고 LG는 OLED 기술의 초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기획하며 상상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력을 잘 지켜내 언젠가 세계 어느 가정, 어느 기업, 어느 차량이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삼성과 LG가 만든 TV나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곧 도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